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의 삼성전자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이다. 자, 특별배당. 지금 정기적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는 확률에 베팅을 해야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우리는 아주 행복한 연휴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수요일까지가 우리는 휴장이기 때문에, 휴일이기 때문에 목요일을 위한 우리 삼성전자 영상이 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18만 2,400원 신고가를 찍어내면서 금요일 마감이 되었는데 완벽했었죠? 자,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장은 정말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피와 삼성전자는 이게 좀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강세를 나타내지만 미장은 확연하게 다르죠. 직전의 저점을 지키네 마네 조금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다는 건데 8,137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요 케빈 워시판 CPI도 발표가 되었고 밀렸던 각종 지표들 또한 모두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남은 2월달 증시를 이렇게까지 빠뜨릴 만한 이벤트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코스피와 삼성전자는 어떤가요? 미장이 빠져도 버티고 미장이 상승을 하면 더 큰 상승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요일장도 우리 삼성전자는 저는 이 기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 오늘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현재까지의 미장 흐름이나 이 분위기를 보았을 때 연휴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특별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다. 요거를 먼저 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벽한 정별인 상태로 모든 이평선 위에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혹여나 이 변동성이 동반된다고 하더라도 이 밑단 약 17만원 부근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버텨갈 수 있는 명분이 생겨난 것이다. 우리의 공략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점 찍고 떨어진다라고 해서 섣부른 매도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의 삼성전자는 미장 못지않게 이 엄청난 변동성이 동반되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날 또 이날 코스피 1등 종목이 하루 만에 7, 8%가 빠지는데 이거를 버텨냈을 개미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극소수였다라고 봐요. 밑에서 잡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공포감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기준점이라는 게 정말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우리의 핵심 지금 이 삼성전자의 특성이 뭐죠? 상승세를 탄 삼성전자는 요 5일선과 11선을 붙이면서 상승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정답지라는 겁니다. 하락이 나와도 다소 공포스러워도 요 5일선과 11선이 닿았을 땐 우리가 요 구간에서만큼은 확실하게 대응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지금의 미장과 이 필라델피아 차트를 보았을 때 지금 삼성전자는 쉽게 빠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장의 특성을 우리는 잘 살려야 될 때라고 봐요. 자, 그래서 결론. 지금의 삼성전자는 요 5일선과 11선이 중첩되었을 땐 우리는 매수를 해놓고 어느 정도는 버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삼성전자는 요게 아니라 요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준점 정도는 우리가 확실하게 정해놓으면 이러한 구간이 와도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이어서 오늘 영상의 메인 주제가 될 것입니다. 자, 삼성의 HBM4, 지금 많은 소식이 좀 나오고 있죠? 지금의 삼성전자는 어떠한 경지에 이르렀는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소식, 우리 삼전의 추가 특별 배당 소식이죠? 제가 여기서 끝이 아닐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연휴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가 좀 따뜻할 수밖에 없죠. 바로 이 노무라 증권사는 우리 삼성전자의 상반기 목표 주가를 무려 이렇게 29만원으로 제시를 한 것인데요. 자,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무려 156만원, 두 기업 모두 현재 주가 대비 약 60, 70% 정도의 기대값이 남아있죠. 자, 그런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좀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건 요 영업이익이었는데요. 자,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은 243조 원, 내년에는 무려 322조 원을 제시해 주었고요. 오히려 모건 스탠리보다도 더 높은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이게 진짜 좀 대단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진짜 200조 클럽에 도달하게 되면 오히려 엔비디아 애플보다도 마진을 좀 많이 남긴다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번 HBM4 역시 3파전을 예고해주고 있지만 막상 현실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양강체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미 엔비디아의 HBM4를 가장 먼저 공급을 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HBM4를 공급하게 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3, 하이닉스가 6, 마이크론이 1, 이 정도의 엔비디아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좀 독주를 다시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삼성이 밀리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지금의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와 전략 자체가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의 전략이 뭐예요? 여러분들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통째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HBM4만큼은 이 D램 3대장 중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빠르게 좀 움직였었죠. 패키징조차도 하이닉스와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자체 소화를 좀 한단 말이에요. 이 베라루빈에 대한 인증 테스트도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통과를 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이 AMD도 삼성전자의 고객사로 자연스럽게 합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HBM4 하이닉스가 AMD에 납품을 하나요? 아니죠.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선제적으로 안착할 경우에는 시장에 가장 큰 캐파로 무기를 삼을 수가 있겠다. 바로 삼성전자는 이러한 전략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먼저다. 하이닉스와는 분명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HBM4 여기서만큼은 업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쟁취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조금은 장기적인 전략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이닉스를 여러분들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은 삼성이 훨씬 더 잘 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삼성전자를 올해만큼은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의 국장, 또 이거를 이끌어주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 지금 공략을 하지 않고서 100일 수가 있습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초입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21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시즌이 우리한텐 더 큰 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도 잘 올라, 배당도 분기별로 꼬박꼬박 줘, 심지어 특별 배당.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같은 구간이 이 삼성전자의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요. 자, 물론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구간일수록 우리는 더더욱더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의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면 또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이 디테일한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이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그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단기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2월 14일, 불과 4일 전, 여러분들 목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목요일 밤 10시 17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음날 아침에 2월 13일 금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현대 ADM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무조건 바이오, 그 중에서도 특히 시진핑 관련주를 눈여겨보자. 자, 전형적인 요 벤처 기업이죠. 자, 목요일에 또 시진핑의 강력한 한마디가 있었잖아요. 자, 게다가 이 현대 ADM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시간에서 이 리브랜딩에 대한 공식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단기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금요일의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냐면 이 3박자가 또 딱딱딱 들어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최근에 재상승이 동반된 이 시점 거래량이 또 붙었었죠. 흔들기 구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목요일에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목요일의 봉은 종가가 신고가였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위에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요 이슈 목요일 시간에서 뉴스까지 붙었다, 공식까지 나왔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베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라는 거죠. 손절가 목요일의 종가로 마이너스 3% 명확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요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요 현대 ADM만의 특성이 좀 있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시가로 좀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현대 ADM 다음날 금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2월 13일 금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자, 자그마치 29.93% 상한가 바로 직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가 단 1% 뛰고 급등 바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얼마나 수익이 난 거예요?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27, 8%가 넘습니다. 자,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는 거고, 여러분들 설 끝나면 바로 목요일장이죠. 목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준비 단디 해올게요. 제발 이 기회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쉽게 돈 벌어가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이어가 볼 텐데요. 지금의 삼성전자는 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완벽하게 잡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배당이면 배당, 주가면 주가.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후 이 특별 배당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배당금으로 이렇게 주당 566원을 발표했는데 보통주 기준입니다. 기존의 360원보다 200원을 더 업해서 4분기 배당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삼성전자의 2025년 총 배당액은 무려 11.1조 원이 됐고요. 자, 2025년 우리가 가져가는 주당 배당금은 1668원으로 작년 대비 약 220원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날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2025년 12월 26일 이날까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배당과 동시에 특별 배당금이 올해 4월 달에 합산 지급이 되는 거죠. 자, 3월 달 주총 확정 이후 한 달 안에 입금이 되는 겁니다. 대략 4월 초중순쯤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갑자기 특별 배당을 한 이유, 여러분들 역대급 실적 덕분도 있지만 이게 좀 컸죠. 바로 올해 개정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였는데요. 기업도 좋고 주주도 좋고 올해 정부는
배당 기업들을 늘리기 위해서 고배당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배당 소득을 분리해서 과세해주는 엄청난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인데요. 기업의 요건은 있습니다. 이번 배당으로 삼성전자는 충족이 됐죠. 보시면 전년 대비 현금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배당 성향이 40% 이상 혹은 배당 성향이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 법인일 것. 여기에 바로 삼성전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배당 성향은 무려 25.1%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이 고배당 기업에 충족이 됐어요. 자, 그래서 기존 삼성전자의 주주들은 본인의 연봉과는 합산되지 않는 이 분리과세라는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 시점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신 이 주주님들 다시 한 번 더 축하를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CPI도 나왔고 선택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봤을 때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지금의 구간 홀딩이 맞다라고 봐요. 다만 이 신규 진입자분들은 저라면 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차로는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 이 5일선과 11선이 접촉되는 구간, 이평선들은 또 올라와 줄 거거든요. 약 16만 9천 원 부근이 될 겁니다. 여기서 좀 2차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보유자분들도 충분히 담아볼 수 있는 가격이 되겠죠?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쫄지 말고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서 지금의 장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섣부른 매도는 금지라는 거예요. 자, 금요일의 미장은 이렇게 혼조세를 보였었는데요.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워시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불을 지폈지만 AI는 여전히 리스크가 크다, 위험 요소다, 상승분을 모두 끌어내렸던 것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었죠. 특별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국장의 이러한 기세는 이어갈 확률이 크다라고 봅니다. 미장이 버텨도 상승을 하는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고민은 일단은 잘 넘겼다라고 저는 봐요. 자,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케빈 워시가 어쨌든 이 비둘기성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원했던 결과값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제 2월달만큼은 증시가 이렇게까지 빠뜨릴 만한 이벤트는 더 이상 남아있지가 않다라는 것이겠죠. 떨어질 명분이 조금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장을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주 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이렇게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좀 했었는데요. 현재는 뭐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다시 한 번 더 발생을 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한 이유에는 역시나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좀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긴 합니다. 과거에는 지금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로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런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지금 또 뭐 인공지능 버블이니, 뭐 관세 폭탄이니, 안 좋은 소식들이 또 스물스물 들리고 있지만, 이게 이제 결코 우리한테는
결코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이 봉들이 좀 대변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전략대로 또 버티다 보면 당장 한 달 뒤 또는 두 달 뒤 분명한 결과물을 또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좀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고통스럽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도 석주였습니다.